8월 27일 적풍의 증시 풍향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신천지 사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굉장히 낮추어 전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증시는 꺾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추가 신고가가 가능한 종목까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어제까지 그리고 그 전날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제 하루 만에 증시가 좀 휘청거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뭐랄까 이제 드디어 시장이 뭐 무너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오늘 뭐 1% 정도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하면 이 정도 하락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 시점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대장주는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따라가면서 또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오늘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한국은행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울까지 확산될 것을 전망을 했고요. 원래 경제 성장 전망치가 0.1% 안쪽에 있었다가 조금의 역성장을 이해했었다가 지금 1.3%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 최악의 경우는 2%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어요. 자, 요거는 지난 8월 11일에 나온 OECD에서 전망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오히려 이번에 광화문 사태가 있기 이전에 나왔던 자료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전 세계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1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망치 자체가 거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10% 가까운 그런 상황임을 생각해보면 독일 같은 나라도 6%, 미국 7% 이런 것들에 비하면 한국의 수치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준으로 삼은 것들이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싱글 히트. 우리 지난번 3월 달에 한번 고통을 겪었었죠. 그 상황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2021년도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더블 히트. 한 번 더 몰아친다고 하면, 2차 팬데믹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한다면 경제 성장률은 1.4 정도로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은 만약에 두 번 겪는다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성장폭이 굉장히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을 전망을 좀 해놨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뭐 미국은 말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많은 수가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검사를 안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런 확진자 수도 더 빨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블히트 이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번 또 어딘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신천지 사태, 또 우리가 이태원 사태, 이번에 광화문 사태 이런 것처럼 어디선가 또 이벤트가 벌어지면 거기서 또 대규모 확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뭐 싱글히트, 더블히트 저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이거는 나라마다 지금은 통제가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 다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두 번 겪고 끝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세 번, 네 번 겪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상당히 높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은 싱글 더블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2, 3개월 단위로 반복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제 전망치, 요거는 OECD도 전망을 한 부분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행은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을 오늘 내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3단계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되면 안 되겠죠. 거리두기 3단계가 되지 않고 이스테가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만한 부분이 오늘 그래도 동학개미는 샀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개인이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어요. 기관 외국인들을 팔았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인 순매수가 찍혀있는 걸로 보아. 특히 이제 첫 번째 급등하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이 샀고 이미 시세가 30, 40%, 40, 50%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 개인들은 일단 급등 초기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다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이 한동안 이어지고 있고 특히 순환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오늘 들어왔죠. 오늘은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와 또 뭐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 쪽 일단 좀 살펴보면 원래 원조 재택근무인 알서포트가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후발주인 링네트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ECS 같은 종목도 최근에 좋았죠. 과열 종목 딱지로 달고서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택근무 쪽으로 오늘 사이클 한번 돌았고 요 이외에 이제 후발주로 가는 종목들이 뭐 S넷이나 나무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좀 시세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재택근무가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 테마로 시세를 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도 원조 YBM넷 급등이 나왔고 제가 여러분께 찍어드렸던 청담 러닝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나 기타 뭐 비상교육, 메가MD, 애니능률 그리고 디지털 대성까지도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서 이 온라인 교육 테마도 오늘은 하나의 확실한 테마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찌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도권 전면 원격교육 전환도 9월 11일까지니까 앞으로 2주 동안 계속 언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살려면은 음봉 나온 거 기다렸다 사면 수익이 난단 말이죠. 우리는 순환매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빠지더라도 다음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보고 사신다면 다음부터는 밀리는 걸 산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좀 더 용이하겠죠. 왜냐면 이 테마도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게 되면 그 테마는 뒤통수를 쳐야 돼요. 정직하게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헤맬 수도 있고 그래도 누구나 익숙한 재테크뭐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제 온라인 교육 너무 익숙하죠. 이런 거 이제 밀릴 때 사는 거예요. 양봉 따라잡으면 물립니다. 다음은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종목이 비트컴퓨터 오늘 시세 괜찮았죠? 약간 이 종목은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거래량을 봤을 때 유비케어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케어랩스 같은 종목도 있어요. 이 테마는 아직은 거래가 엄청 많이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양봉에 그냥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뒤통수 치른다는 생각으로 남들이 던질 때, 밀릴 때 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이 갈 것인가? 다음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자결제라든지 게임이나 5G 쪽으로 이제 생각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안 올라간 업종들을 보고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백신, 치료제는 다 갔어요. 특히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저평가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했던 말씀드렸죠. 일부 바이오는 오늘도 강했어요. 하지만 일부 바이오는 급락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테마가 양극화가 되고 있죠. 가는 종목과 대장주급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이제 명확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쪽은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업종들을 좀 골라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전자결제 그리고 이제 게임 5G 세 가지 테마를 저는 덩어리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다 뭐 예상이 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전자결제는 사람들이 이제 장보러 안 가고 온라인으로 다 시켜먹고 그러면은
당연히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 게임이라는 부분은 다 이제 애들 집에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 집에 있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10인 넘어가는 그런 만남을 할 수도 없고 집에서 놀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죠. 그죠? 요즘에 WHO에서도 게임을 권장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5G.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비대면이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결국 5G라는 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테마에서 볼만한 종목들은 뭐 이 정도로 저는 추려봤는데 이건 전부 다 강한 종목들이에요. 현재 흔히 말하는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인데요. 전자결제 이쪽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현재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현재 대장이에요. 대장주 클래스는 확실히 대단한 게 전혀 꺾이지 않고 있고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심란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에요. 보시면 이런 종목은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여기 6월 달에 한 번 조정을 준 걸 제외하고서 계속 가죠. 그럼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바닥을 사서 그냥 쭉 들고 있었으면 대박이 났겠다. 근데 들고 있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막상 이 종목을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날은 얼마 없고, 그죠? 6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횡보만 나왔고, 7월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 시세가 나왔던 게 7일 하루, 그 다음날 9일 하루.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 했단 말이에요. 이틀 올려놓고 횡보하고, 월말에 한번 또 시세 나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월초에 한번 띄워놓고 좀 가다가 쉬다가 급등했는데 꼬리 대고 내려와서 쭉 빠지다가 한번 세워놓고 일주일 쉬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도 보면은 막 진짜 이렇게 올라가죠. 급등 급등 하루 쉬고 급등 급등.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형주의 주봉이나 월봉 차트와 최근에 시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중소형 급등주의 일봉 차트랑 보면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사실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잖아요. 대형주 사실 때는 그래서 기노업으로 봐야지 되는 거고, 대형주 사놓고 중소형주 하는 것처럼 매매하시면 아무래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형주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전자결제 쪽에서의 대장 본다면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이 현재는 대장주입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아직도 흐름은 꺾이진 않았어요. 다만 한 달에 올라가는 날의 개수가 2, 3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봤을 때는 이번 8월 달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별로 없어 보이고, 빠질 때 음봉에서 모아 두신다면 9월이 넘어가면서 여러분 수익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론 많이 오른 종목이지만 저는 이게 대장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결제를 보실 때도 일단 이 종목을 일단 참고로 저는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KG 모빌리언스 같은 걸 보는 게 어떨까요? KG 모빌리언스는 같이 처음에 잘 가다가 약간 밀려서 바닥 딛고 재차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원래 원조 잘 가는 종목이었어요. 월봉 차트로 보면은 우리 일반 소형 급등주가 좀 보여지죠? 3일 급등했다가 이틀 쉬고 거래 없는 조정. 다음 달 가게 생겼죠? 이건 월봉 차트니까.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도 실적 잘 나오는 전자결제주를 보고 계신다면 이 종목이 지금 앞서 봤던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걸 잡으시면 좋을 거예요. 기대 수익률도 더 높아요. 대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대장이기 때문에 업종을 주도하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징성도 좀 있고, 그래서 모빌리언스도 저는 지금 눌려있는 종목 중에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매수하실 분들은 크게 안 올랐으니까 잘 보시고, 다음 이제 게임주를 좀 볼 텐데요. 게임 업종은 9월 11일 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는 그 순간까지가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상장하고 나면은 아마 한동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일단 카카오 굉장히 강하죠. 중간에 쉬는 구간도 분명히 있지만 계속 우상향합니다. 차트를 보면은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대단하죠. 자, 이런 카카오를 지금 들어가는 거는 단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카카오 좋은 종목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음봉에 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떴으니까 더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밀리는 날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럴 때마다 천천히 사놓으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카카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살 자리가 아니면 뭘 사는 게 좋을까? 저는 넵튠을 좀 보고 싶어요. 넵튠 하면은 이제 유명한 크래프톤이랑 연결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관련주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알 수 있고 얘네가 지금 한 가지 갖고 있는 재료가 올해 하반기에 웹보드 게임을 출시한다는 거, 바로 스포츠 베팅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른 게임 업종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직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넷마블도 바닥에서 2배 올랐죠. 이 무거운 종목이. 그리고 M게임 같은 종목도 2,000원대에서 6,900원, 3배 이상 올랐죠. 액토즈 소프트 3,7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넵튠의 경우는 아직은 좀 더 성장 스토리를 즐겨도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원조 대장주죠. 원조 대장주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밀리는 감도 좀 있고, 어쨌든 9월 11일에 있을 카카오 게임즈 상장 전까지는 카카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NC는 그때까지는 좀 쉴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고 나서 대장주가 NC로 교체되는 흐름을 예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함께 보시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넵튠을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직 넵튠은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급등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밀릴 때 담아 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기 위한 5G 관련주. 자, 에이스테크와 솔리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는 대장주입니다. 에이스테크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월봉 차트를 보면 한 달에 기본 80%, 50%, 80%, 90% 거의 뭐 그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대단한 상승을 보인 그런 종목인데요. 이 에이스테크가 지금 약간의 눌림이 나오면서 시세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부담스럽단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단타로는 가능하지만 장투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역시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면 저는 솔리드 쪽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스테크는 올해 실적이 되게 좋다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3분기에는 좀 조정 가능성도 있다 보여지고, 지금 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이 마찬가지로 좋진 않지만 3분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실적은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현재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 에이스테크의 경우는 지금 이미 신고가는 애시당초에 넘어서가지고 거의 지금 주가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선 게 작년에 한번 넘어섰고요. 올해 그걸 넘어서고 나서 지금 대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만큼이 슈팅 구간이었죠. 근데 그에 비해 솔리드의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최고 기록이 2005년도에 있었던 한 12,000원 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매물 구간은 8,000원 구간인데 8,000원대 뚫고 12,000원대 지금 뚫고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막 맛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지금 만원대까지 약간 밀려있는 종목이지만 12,000원 전고점 돌파만 나오면은 흔히 말하는 역사적 신고가, 매물이 없는, 정말 아무 매물이 없는 청정구역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타이틀을 달고 에이스테크처럼 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똑같은 통신주지만. 그래서 솔리드를 저는 에이스테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걸 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눌려있는 구간이니까 이럴 때 사기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이 흔들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꿋꿋이 가는 종목들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보니까 못 올랐던 테마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이나 여러분들 수익 잘 내고 계시는지 우리 댓글 통해서 많이 남겨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